본 영상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마블 영화이자 MCU 스파이더맨의 두 번째 솔로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개봉했습니다. 여러모로 전편인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비해 발전된 모습들이 엿보인 영화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액션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이 마블 캐릭터들 중 가장 많은 영화들이 활발히 제작되어 온 인기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전 영화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아직은 미숙하고 어린 스파이더맨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홈커밍에서의 액션씬들은 그 전에 나온 MCU 스파이더맨의 첫 데뷔작이었던 루소 형제 감독의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의 모습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프롬 홈에서는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등의 사건들을 겪으며 성장한 피터 파커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멋진 액션씬들을 보여줍니다. 슈트 없인 아무것도 아니라며 칭얼거리던 피터가 영화 초반부 맨몸으로 자신이 만든 웹슈터만 장착하고 갑자기 나타난 하이드로맨에게 맞서는 장면은 확실히 달라진 피터의 성장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 더해 영화 특수효과 제작자 출신으로 이런 특수효과들을 활용한 환각을 이용해 싸우는 악당이라는 원작 설정을 가진 미스테리오가 파프롬 홈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11호 초반에 등장한 가상현실 홀로그램 장치의 개발자였다는 적절한 어레인지를 거쳐 이를 활용한 환각을 이용하는 빌런으로 등장하고 이런 환각을 이용한 전투 방식까지 어우러지며 영화 내내 대단히 현란한 액션씬들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간 들쭉날쭉한 묘사로 지적되어 왔던 스파이더 센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에서는 존 와츠 감독이 악평들을 일일이 찾아보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홈커밍에서 지적되었던 단점들을 보란듯이 모두 보완해서 나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전작인 홈커밍과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홈커밍에서의 피터는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슈퍼히어로로 활약하고 싶지만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모습으로 인해 사고만 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영화 후반부 성장을 이루어내며 토니 스타크의 인정까지 받아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될 기회를 얻지만 아직은 친절한 이웃으로 남겠다며 토니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파프롬 홈에서의 피터 파커는 엔드게임 사건 이후 사망한 아이언맨과 행방불명된 캡틴 아메리카의 공백을 이어줄 히어로로 주목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터는 갑자기 주어진 너무 큰 역할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화상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물건이 바로 토니 스타크의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온갖 네트워크를 손쉽게 해킹하고 살상 기능까지 갖춘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드론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비서 이디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아이템입니다. I love it. Thanks. 이 안경은 파프롬 홈에서 토니의 유언에 따라 피터에게 주어지게 되고 피터는 이 안경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적절한 누군가에게 털어내려는 듯 너무나 쉽게 미스테리오에게 건네줍니다. 하지만 미스테리오는 토니 스타크에게 원한을 갖고 있으면서 토니의 지위와 명예를 차지하려던 집단의 우두머리였으며 히어로 행세를 하며 피터에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I need a suit. 결국 피터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슈트를 입고 미스테리오를 막아서며 다음 세대의 히어로로서 일어서게 됩니다. 이를 상징하듯 묠리르를 든 캡틴 아메리카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이처럼 홈커밍에서 그려진 히어로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철없는 피터의 성장과 파프롬 홈에서 그려지는 히어로의 책임감이 부담스러워 도망치려 하다 이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의 대비 또한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상 밝혀지는 내용으로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라졌다가 5년 후 다시 부활한 사건을 가리켜 블립이라고 하는데요. 피터 파커와 그 주변 인물들이자 파프롬 홈의 주요 등장인물들인 메이 숙모, 미셸, 네드, 베티, 플래시까지 빠짐없이 모두 이 블립의 피해자들이었다는 설정은 다소 자기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Thank you. My friends call me MJ. 거기에 또 하나는 미셸과의 관계인데요. 물론 전작에서 친구들에게 MJ라고 불린다는 언급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영원한 히로인인 메리 제인을 연상시키며 어느 정도 복선을 깔아놓긴 했지만 전작에서는 전혀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는데 파프롬홈 시작과 동시에 미셸에게 두근거리는 피터의 모습은 다소 생뚱맞아 보이긴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언급이라도 했으면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영화의 개연성을 해칠 만큼 큰 부분은 아니었고 사소한 단점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종합적인 짜임새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MCU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낸 영화였는데요. 앞서도 언급한 블립의 여파를 극복해 나가는 사회의 모습을 배경으로 친절한 이웃에서 어벤져스를 이끌어갈 히어로로 거듭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그려내어 MCU 페이지 3를 마무리해야 하는 역할을 챙기면서도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솔로 영화로서 스파이더맨의 자리를 잘 지켜낸 성공적인 영화였습니다. 쿠키 영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파이더맨 원작에서도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데일리 뷰글 신문사 편집장인 제이 조나 제임슨이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까발림으로써 후속작에서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 제이 조나 제임슨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바로 과거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았던 J.K. 시몬스였는데요. 당시 원작자인 스탠리도 극찬할 만큼 원작의 캐릭터를 잘 표현해 MCU에서 제이 조나 제임슨이 다시 등장한다면 대체할 만한 배우를 찾기 힘들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 스파이더맨 팬들에게는 반가우면서도 적절한 캐스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파프롬 홈을 보며 실드의 국장이었던 동시에 세계 최고의 스파이라는 닉 퓨리가 너무 띨띨하게 그려져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두 번째 쿠키에서 사실 파프롬 홈에 등장한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은 캡틴 마블에서 등장했던 스크럴들이었다는 반전이 밝혀지며 닉 퓨리가 미스테리오에게 그토록 쉽게 홀라당 속아 넘어가 버린 이유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주에서 뭔가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던 진짜 닉 퓨리의 모습도 비추며 이후 MCU의 다른 영화에 대한 떡밥까지 남겨 최근 마블 영화의 두 번째 쿠키들이 큰 의미가 있다거나 깨알 같은 재미를 준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 굳이 영화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만한 내용이었나 싶었던 불만도 날려준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 대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